계속해서 원자력 관련 법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원자력 관련 법령의 체계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원자력에 과 관련된 최고의 법은 역시 헌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것을 다시 이제 기본법 관련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헌법을 구체화하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된 법령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와 관련된 법령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법령 속에서 주된 내용들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원자력에 관한 헌법의 구체화된 법령으로는 원자력 안전 법령이나 또 원자력 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 원자력 진흥 법령, 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 사업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령, 또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법령, 원자력 손해배상 법령, 또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령,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 법령 등 다양한 법령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자력 관련된 법령들이 근데 토지와 관련된 법령이나 원자력 시설의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에서 건축법도 제공되는 등 원자력과 관련된 법령은 여기에서 기재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법령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뒤로 원자력 관련된 법령의 내용들을 이제 주된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기재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대강의 윤곽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원자력 안전법이 있습니다. 이 원자력 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와 공동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런 법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자력 안전법은 에서는 원자력 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로 시설에 대한 건설 허가나 운영 허가들을 관장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안전 기조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원자력 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시행규칙은 원자력 안전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행정적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규칙은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 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원칙 수준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고시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및 위원회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특정 주제에 관한 상세 기술 기준 또는 행정 절차, 서식 작성법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관련된 법령이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 규칙, 고시 이외에도 규제 심의에 적용할 수 있는 상세 기준 및 지침을 자체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규제 기준이나 규제 지침, 검사 지침 및 기술 지침 등이 이제 열거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해야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영리 업무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직원 등의 출석을 요청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진흥 법령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의 이과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자력진흥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원자력을 이용하여 5년마다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을 원자력 이용을 위해서 5년마다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서 소관사항에 대해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령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그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이제 기관의 경영 목표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원전감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운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국원자력기술안전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의 이과점을 목적으로 제정했습니다. 이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연구나 개발 등을 사업을 할 때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 손해배상법은 원자력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 원자력 손해배상법은 우리나라 영역 및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로 인한 원자력 손해에 대해서 적용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 운전 등으로 인해서 원자력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원자력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충돌이나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무과실 책임 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원자력 손해가 원자력 사업자 간의 핵 연료 물질 또는 그에 의해서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해 생겼을 때는 그 핵 연료 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다만 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원자력 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 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원자력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책임에 있어서는 이른바 집중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라서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 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점을 목적으로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력 사업자와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정부가 보상 계약에서 보상하는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적인 원자력의 운전 등으로 인해 생긴 원자력 손해에 해당하는 원자력 손해를 원자력 사업자가 배상하면서 생기는 손실, 이른바 보상 손실로 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이른바 원자력 보상 계약법 시행령도 두고 있습니다. 또 이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 법령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은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물리적 방호 체제 및 방사능 재난 예방 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에서 방사능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물리적 방호 시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여 물리적 방호 체제를 수립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원자력 법령의 우리가 특징을 한번 보면은, 원자력의 그 법령은 역시 원자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위험들, 이런 위험들이 있음을 확인을 하고 있고, 이 위험을 어떻게 안전성을 위해서 규제할 것인가 하는 그 규제 법령들, 원자력 안전법이나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 방사능 이런 관련된 그 것들, 또 원자력 손해배상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원자력 관련 법령은 위헌 법령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원자력 그 진흥법이나 또 이런 그 법률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역시 또 원자력은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법령의 하나의 특징은 이익과 이익이 공존하는 법령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원자력 관련 규제를 위한 법률 기록은 국내법 체계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역시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이용과 관리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력법의 제정을 통해서 원자력 분야의 독자적인 법 체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 원자력과 관련된 규제적 사항이나 또 진흥적 사항들, 이런 것은 원자력과 관련된 독립적인 법 체계 이외에 기존에 있는 법령에서 규정할 수도 있지만, 역시 원자력은 이용과 이익이 공존하고 있는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인 법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법 정책적 결단 사항으로서 원자력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을 통해서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의 독자적인 법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원자력 그 법은 그 원자력 관련의 그 원칙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지침에 따라서 안전 원칙, 책임 원칙, 지속적인 통제 원칙, 보상 원칙, 독립성 원칙, 투명성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 이런 그 내용과 형식으로 이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IAEA는 원자력 분야에 적용될 규범의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요소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핵 프로그램 계획의 평가나 법률과 규제 체계의 평가,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 정책적 요소에 관해서도 IAEA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그 현행
원자력 법령에 채택 수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주요 그 외국의 원자력 관련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은 그 원자력법을 1946년에 제정하고 1954년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원자력법은 핵물질 민간용 및 군사에 이용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원자력 사고를 야기한 측에 소위 말하는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특히 1914년 에너지기구 재편법에서 미국은 민간의 원자력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이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원자력 신설 시에 있어서의 설계나 입지, 건설, 운전의 인허가, 우라늄 농축시설 등 그 밖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인허가, 원자력의 안전성 검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프라이스 앤더스 범위에서 원자력 그 사고로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 법을 두고 있고, 또 기타 이 프라이스 앤더스 법 이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 불확성법이나 우라늄 재력 폐기물 방사선 관리법, 또 방사선 폐기물 정책법, 에너지 자국 안보 보장법 등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59년에 연방정부의 그 핵무기 포기 선언에 따라서 1960년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독일의 그 원자력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독일은 이른바 그 탈원자력 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원자로의 진흥이라는 당초에 원자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목적의 그 진흥이라는 용어를 삭제를 하고 안전, 보호, 대체해서 그 목적 조항을 추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사선 그 방호 조치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특히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이른바 이 조치법의 일종 하나로서 방사선 방호 조치법을 제정하고, 여기서는 그 환경 방사능 감시를 위한 연방과 주의 임무 배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방사능 작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허용되는 조치 및 형벌 등에 대한 이른바 제재 사항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독일의 그 연방 방사선 방호 조치법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원자력 안전투명화법에 의해서 행정부로 하여금 독립적인 원자력 활동 감시 기관을 설치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인간의 보호나 원자력 시설 또는 원자력 물질 운송 시에 있어서 범죄행위에 대한 방호,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이제 원자력 안전투명화법에 따라서 원자력 안전청을 설치하고 있고, 이 원자력 안전청은 원자력의 안전성 및 방사능 방어에 관한 통제 및 감독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이제 국방법정과 방패물 관리연구법, 방패물 등 관리계획법 등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미국의